자, 이제 대손회계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손회계처리라는 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말해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대손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받을 채권이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 파산 등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손실을 대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실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직접상각법은 대손이 확정된 그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직접상각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대손이 발생되는 시점은 그 발생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련된 채권과 관련된 수익, 매출과 관련된 이 대손 비용이 그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결산할 때 기말에 대손이 날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는 그 충당금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질적삼각법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1일 날 제품을 1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자, 23년도에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24년도 1월 달에 이 외상 매출금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거래처가 파산해서. 그럼 우리는 직접상각법이니까 이렇게 대손이 확정된 이 시점에 외상매출금 자산을 없애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단순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 제품 매출은 23년도에 수익으로 보고가 돼요. 손익계산서에. 그렇죠? 근데 대손상각비는 24년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24년에 비용으로 보고가 돼요. 맞죠? 그러면 23년도와 관련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나는 시점은 24년도니까 비용은 24년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이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제품 매출 수익과 관련된 대손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가 23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수익 비용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23년도에는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가 될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연도에 이 채권은 없어지잖아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이 과대평가되는, 채권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우리 충당금 설정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런 방법이에요. 같이 봐요. 사례를 통해서 23년도 12월 말일 날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 봤더니 100만 원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예상해서 추정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24년도 1월 달에 외상 매출금 중에 70만 원이 회수가 안 되게 됐다. 그러면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없애고 충당금이 충분하면 이렇게 충당금을 사용해 주면 되고요. 충당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건 대손 삼각비로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엑셀연도 이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연도에 그 인식된 수익과 그 해의 수익과 그 해 말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수익 비용이 같은 기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해당 채권에서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그만큼 이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이 채권 과대평가를 조금은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추정을 해서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대손이 난 시점에 그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논리상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손 처리했던 거를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회수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자, 그리고 자 12월 31일 날 대손 예상액 120만 원으로 또 추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대손 추정은 매년만 하는 거예요. 매년만 하는 거니까 자 120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충당금이 여러분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100만 원이 있었는데 자 충당금이 70만 원이 줄고 다시 60을 회수했잖아요. 그럼 충당금이 얼마 있는 겁니까? 자, 요 100에서 70이 줄었으니까 30이 있었는데 60을 회수했으니까 90만 원의 충당금이 지금 잔액이 있는 거죠. 설정하기 전에. 그래서 120에서 90만 원을 뺀 나머지 30, 120에서 90만 원을 뺀 나머지 30만 원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매년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기 때문에 대손 추정액에서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머지를 보충 설정하는 거예요. 이를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손 추정한 것보다 충당금 잔액이 더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위 케이스에서 12월 말일날 24년도 12월 말일날 충당금 잔액이 11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런데 추정을 지금 12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 120만 쌓으면 되는데 170만 원이 이미 있다 그러면 대로 이때는 50만 원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충당금을 차변에 줄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바드롬 외상매출금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우리가 매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지만 매출 채권이 아닌 이런 미수금, 대여금,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이런 기타 채권도 대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매출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된 충당금을 환입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충당금을 이렇게 환입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입이 발생했을 때는 매출 채권에 대한 환입은 우리가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았다가 나중에 이걸 환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대손상각비를 취소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비와 관리비를 음수로 반영시키는 건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거는 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에 대한 환입이니까 이거는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환입이니까 대손충당금 환입을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우리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은 그렇죠. 영업의 수익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이지만 구분이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설정을 할 때 매년 말 이 추정하는 이 추정액은 여러 다양한 추정 방식이 있어요. 뭐 연령 분석법, 채권 잔액 비례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채권 잔액 비례법이 나와요. 그래서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 책에다 한번 메모해 보시면 요 추정을 할 때 해당 채권 잔액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대손 추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률을 곱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채권잔액 비례법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책에서는 채권잔액 비율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실기에 주로 나오는 건 채권잔액 비례법. 12월 말일날 채권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이 대손 추정액을 구하고 기존에 있던 설정 전 충당금의 잔액을 빼서 이렇게 보충해서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손이 나면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고 그거보다 더 대손이 크게 났다 그러면 부족한 거는 대손 생각비로 해준다. 그런데 매출 채권에 대한 거는 대손 생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환입을 했을 때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반영이 되지만 우리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생각비는 기타의 대손 생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이 기타 채권에 대한 충당금 환입도 그렇죠.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이 특혜정의 구조를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특혜정 분석하는 거를 제가 잠깐 구조를 좀 여기다 적어봤는데 참고로 대손충당금 계정을 특혜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구조를 이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대변에 설정하는 거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만약에 대손이 30원만큼 확정이 났어요. 분기 어떻게 해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채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건 대손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대손이 확정된 만큼만 대손이 확정된 것만큼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라는 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대손금을 만약에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수했을 때는 충당금이 대변에 기록이 되고요. 자, 또 연말이 되면 또 어때요? 채권잔액 비례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손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돼요. 대손 추정액. 대손 추정액이 140원이다라고 하면은 대손 추정액이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했더니 14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는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걸 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충당금 잔액은 지금 이 사례에서는 기초에 100원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30원만큼 대손 처리를 했고 다시 20원만큼 회수가 됐으니까 이 금액이 지금 설정 전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설정전의 잔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손 추정액이고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대손 추정액이고 그럼 대손 추정액에서 설정전 잔액을 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세요? 이게 빼면은 이게 지금 90이니까 50원만큼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 설정해야 될 금액이에요. 맞죠? 그것만큼 대변의 충당금이 설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 이 특혜종으로 분석해 보니까 대변에 지금 170원이고 차변에 30원이니까 여기 140원은 차기로 이월돼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기로 이월돼야 될 금액이 바로 대손 추정액이 되는 거예요. 이 차기 이월돼야 될 이 140원과 추정액은 딱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참고로 설명한 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어요. 꼭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해당 채권의 예상액이기 때문에 대변에 우리가 충당금을 기록을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이제 표시할 때는 해당 채권 바로 밑에 차감 쪽으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우리가 12월 31일 날 차변의 대손 상각비 30만 원, 그렇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3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서 대손을 미리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정액을 잡아놓은 거니까 대변에 있다고 해서 이게 부채가 아니죠. 이거는 해당 채권의 차감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변에 분계를 했다 하더라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요 해당 채권의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프로그램상으로 이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상매출금이 코드 번호가 108번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밑에 109번으로 해서 충당금이 있어요. 바드론 같은 경우엔 110번이 코드 번호인데 111번으로 이렇게 충당금이 또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충당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는 109번 코드를 써야 되고, 그죠? 바드롬에 대한 거는 111번 코드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대여금, 미수금, 이렇게 각각 채권별로 충당금 코드가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표시는 바로 밑에 이렇게 차감 쪽으로 표시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이급, 전산세무이급 시험에서는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가해 놨어요, 내용을. 자,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혹시 100% 이해가 안 가도 좋으니까 우선 설명 듣고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시되 지금은 좀 어렵게 느끼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자, 대손세액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럼 대손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내가 이제 공급을 하고, 100만 원짜리를 팔면, 우리가 부가세 10만 원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110만 원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팔아도 우선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팔았다?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을 내 돈으로 냈는데 상대방이 파산 나가지고 내가 110만 원의 채권 대금을 회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럼 이거는 받아서 내야 되는데 지금 이 1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내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회수가 안 될 것 같,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대손 사유의 확정이 대손 사유의 어 인정되는 그 확정된 사유다 그러면은 대손 사유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나중에 이제 세금 낼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우리가 이 대손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케이스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봐요. 4월 10일 날 제품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인데 1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계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5월 15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대손 회계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는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받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이렇게 없애요. 그렇죠? 그럼 충당금이 충분하면 충당금으로 하고,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하고, 뭐 충당금이 일부만 있다 그러면 충당금으로 한 다음에 부족한 건 대손상각비로 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충당금이 충분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11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110만 원 중에 봐봐요, 여러분. 이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죠. 요 10%가 포함된 금액 중에 10% 비율만큼. 요 10만 원만큼은
요 10만 원만큼은 이게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지금 이 10만 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내야 될 매출세, 즉 부가세 예수금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은. 그럼 우리가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110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뺀, 그렇죠, 나머지 100만 원만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가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고,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충당금 30하고 70만 원만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왜? 10만 원은 대손세액공제 받았다고 그러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대손세액공제 받은 거를 상대방 업체에서 1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때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110만 원이. 그럼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거를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 11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충당금을 얼마만 해소한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만 해소했고 10만 원은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다시 세무서에 내야 될 돈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손세액공제 제도하고 엮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제가 만든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내용을 여기 써놨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손과 관련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대손과 관련된 기출문제다라는 거예요. 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한번 미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렇죠? 풀어보시고, 자, 객관식 문제 몇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 뒤에 분계연습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답을 써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답이 다 비워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강의를 원활하기 위해서 답을 요 교환에다가 표시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 분계가 안 써져 있으니까 연필로 분계해보고 이제 답을 맞춰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는 여러분 미리 다 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설명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강의 멈추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 저랑 맞춰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